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OSI 세븐 레이어 중에 그 물리계층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피지컬 레이어. 기출 유형을 보면 OSI 세븐 레이어의 물리계층과 관련된 장비는 그 피지컬 레이어에 관련된 게 어떤 거냐라는 건데요. 그 리피터, 증폭기하는 리피터가 관련된 장비고요. 라우터, 3계층이죠. 브리지 스위치, 2계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리계층은 케이블의 커넥터 상태, RS232C 케이블 그런 등이 나오죠. 핀 배열 등에 대한 물리적 사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계층이고, 물리계층에서 동작하는 대표적인 장비가 리피터인데 현재는 이제 많이 안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스위치나 그런 것들이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 허브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론적으로 예전에 많이 쓰였던 거고요. 보면 이제 데이터 링크에서 이제 그 피지컬 레이어로 내려와서 그 1010 비트들이 전달이 되는데, 이 전송 매체에 대해서 이러한 그 신호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베이스밴드 신호 기준으로 얘기한 건데요. 이런 신호가 전송 거리가 늘어나면 신호 파형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폭이 필요하다. 그래서 UTP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m 정도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리피터나 또는 최근에는 이제 스위치 같은 걸 놓고 저희가 이제 그 거리를 연장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리피터를 계속 보고 가겠습니다. 내내 흐르는 전기 신호는 길에 따라 신호가 감쇄하고 UTP 케이블 기준으로 해서 신호 한계를 극복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연정하기 위해서 최근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물리계층에 관한 주요 장비는 닉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서 예전에 그 랜 카드 같은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랜 케이블의 UTP 케이블 중 카탈로그 5E를 이용하여 유선 랜을 구성하는 부분이고요. 허브는 예전에 더미 허브, 스위칭 허브 등으로 많이 나눠졌는데,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단순 허브, 더미 허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랜의 통신을 위해 전달받은 패킷을 그대로 다른 포트에 전달하기 위한 기기이다. 또는 여러 개의 포트를 연결하는 기기가 되겠죠. 동일 랜에 통신을 위해서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많아지고 이러면 이제 통신이 늦어질 수 있는데, 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스위치가 들어간 거고, 스위치를 통해서 VLAN을 포트 기반 또는 뭐 맥 기반, IP 기반 나눠서 쓰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이외에 무선 쪽에 이제 AP가 있는 거고요. 마치 그 앞서 얘기한 니 카드와 같은 것을 이제 무선에서 AP가 지원하는 거죠. 자, 그 기출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피터가 동작하는 OSI 7 레이어는 당연히 물리계층이고요. 물리계층의 4대 특성 중 DT와 DC 간의 신호 레벨, 신호의 전압 레벨, 상승 시간, 하강 시간, 잡음 이동 등을 규정하는 것을 이런 것들은 이제 정기적, 그러니까 물리계층에서는 기계적, 기능적, 절차적, 정기적 특성에 대해서 제외를 하는데, 문제 나오는 것처럼 전압이라든지 상승 시간, 하강 시간, 잡음 이동 등은 다 정기적 특성에 관련되기 때문에 정기적 특성으로 잡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OSA 7 계층에서 하위 계층의 레벨의 계층은 당연히 물리계층 7 하위 계층이죠. 그래서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트랜스퍼스 세션 표현 응용 계층으로 되어 있고, 당연히 최하위 계층은 물리계층이고 최상위 계층은 응용 계층이 되는 겁니다. IoT 팩계층 단말과 교환기 사이의 접속 규격 중 물리계층 인터페이스는, 이것도 약간 고전적인 문제인데요. EXDA21 이게 그 정기적 기계적 규정에 의한 물리계층이 되는 거고요. EXDA25는 예전에 2000년대 그 초반 2000년대를 기준으로 쓰던 건데 요새는 안 씁니다. 그래서 프레임 릴레이 장비가 연동이 되는 부분이고, EXDA28은 PAD라 해서 패켓 그 어셈블리 디어셈블리에 대한 그 규정을 하는 거고요. EXDA29는 요거는 별도로 정의된 거는 현재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리계층을 봤고요. 물리계층 내용이 좀 적어서
이어서 데이터 링크 계층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OSI 7 레이어 계층 중에서 이 계층에 이제 속해하는 그 계층이 되는 거죠. 맨 밑에 물리 계층 그 위에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 OSI 7 계층 중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프레임을 전송하는 책임을 갖는 층,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핵심 포인트는 프레임, 노드로 프레임을 전송한다. 예, 이거는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프레임 단위로 처리하는 것은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송 계층 레이어 포 세그먼트 계속 얘기하는데 3계층 네트워크 계층 패켓, 데이터 링크 계층 2계층 프레임, 물리 계층 비트가 되는 겁니다. 패킷 송신 시스템에 대해서 여기는 스위치를 예로 해서 라우터로 해서 OSI 7 계층 기준으로 해서 2계층과 3계층에 대한 연동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어떤 그 통신 패킷의 흐름을 이렇게 패킷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해서 2계층까지 스위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라우터에서 IP까지 처리해서 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리계층 연결은 중간 네트워크 링크에서 연결해서 맥 주소를 확인하고 이후에 동일 랜에 위치한지를 확인해서 동일 랜에 위치하지 않으면은 그 IP 단으로 올라가서 라우팅으로 이제 처리하게 되는 라우터로 해서 그 IP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 랜에서 맥 어드레스로 해서 맥 테이블 보고 처리하다가 안 되면 라우터한테 이제 그 방향성을 묻는 그런 통신 그 흐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전송하는 단위는 프레임이고 대표적인 장비가 브릿지와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해서 보면 두 지점 간의 신뢰성 있는 전송을 보장하는 계층이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 전송되는 단위는 프레임이고 브리지 스위치가 대표적이고 데이터 링크는 맥이라는 고유 주소를 처리하고 맥은 48비트로 되어 있고 24비트는 유니크하게 제조사를 나타내고 나머지 24비트는 제조사에서 발생하는 번호다. 제조사에서 발생하는 찍어내는 일련 번호다. 그래서 24비트, 24비트에서 총 48비트다. 그래서 맥 어드레스는 유니크하다. 이제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의 주요 역할은 주소를 할당하고 오를 탐지하는데 물리 계층으로서 받은 신호들을 네트워크상의 장치에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고 그 주소에 대한 여기 주소는 이제 맥 주소가 되는 것과 되는 거죠. 오류 감지는 신호가 전달하는 동안에 오류가 포함된 경우 오류를 감지해서 오류를 폐기하거나 또는 ARQ나 그런 거와 연결해서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유사 기출 문제를 보면 근거리 통신망 내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장비인 브리지는 OSI 7 계층이 어디에 포함되는가? 브리지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크게 스위치와 브리지가 있고 여기서 처리한 단위는 프레임입니다. OSI 7 계층 중 시스템 간의 전송로 상에서 순서 제어, 오류 제어, 회복 제어, 흐름 제어를 하는 것은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데이터 링크에서 두 지점 간의 신뢰성 있는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서 순서 제어, 오류 제어, 회복 제어, 흐름 제어를 제공합니다. OSI 7 계층에서 전송 제어하는 기능은 수행하는 것은 어느 계층인가? 전송 제어는 이 계층에서 하는데 그 데이터 링크 안에 LLC 계층이 별도로 있고 이 안에 이제 타입 2가 타입 1과 타입 2가 있는데 타입 2가 이제 커넥션 모드라고 해서 상대방 장비와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전에 아크나 흐름 제어, 에러 복구에 대한 기능을 LLC에서 타입 2에서 지원합니다. 크게 타입 1, LLC는 타입 1, 타입 2, 타입 3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에 사용되는 장비인 브리지는 OSI 7 레이어의 어느 기능에 속하는가 해서 당연히 데이터 링크 계층인 거죠.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고 프레임 단위고 브리지 스위치다. 램 프로토콜의 구조로 올바른 것은 LLC, 맥, 피지컬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LC는 로지컬 링크 컨트롤이라는 부분이고 두 장비 간의 링크를 설정하고 프레임 송수신하는 방식과 상위 레이어 프로토콜 종류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흐름 제어라든지 그런 거 같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LLC 타입 1은 아크를 사용하지 않는 비연결형 모드다. 그래서 아크 흐름 제어 에러 복구를 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LLC 타입 2는 커넥션 모드로서 상대방과 송수신 전에 경로를 설정하고
아크나 흐름 제어, 에러복구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LSC 타입3는 아크를 사용하는 비연결형 모드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다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전송 지역 프로토콜의 절차 중 옳은 것은 처음에 회선을 이제 접속을 해야겠죠. 링크 설정, 그 다음에 링크 설정하고 정보를 보내고 링크를 해지하고 회선 절단한다. 그래서 회선을 접속하고 링크 설정 후 정보 보내고 다시 그 보낸 그 정보가 완료되면은 데이터를 해지하고 연결을 절단하는 게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좀 헷갈린 부분을 한번 다시 보면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순서 제어, 오류 제어, 회복 제어, 흐름 제어 이런 그 용어가 나오는 거고요.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면 데이터 링크에서 주의하는 거 맥에 대한 그 주소 처리를 하는 거죠. 주소 처리를 하고 순서 제어, 흐름 제어. 흐름 제어는 네트워크 계층에서도 같이 하면 되겠죠. 이건 공통인 거고. 그다음에 오류 제어. 그다음에 프레임 동기화.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 설정. 이러한 기능이 주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하는 거는 브리지. 그다음에 인텔리전트 허브 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흐름 제어가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경로 제어라는 그 경로란 얘기가 있어야지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이거 이외에 뭐 중계 기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더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